턱관절 장애는 흔한 질환이면서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예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을 벌릴 때 아프거나 소리가 나는 걸 통틀어서 턱관절 장애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네.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관절에 하중을 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를 악문대든지 밤에 이를 가시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절에 무리를 주는 습관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과중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업무를 보신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습관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은 이제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전신성 관절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대체로 무릎이나 골반에 나타나는 관절염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기는데 이 턱관절 장애는 오히려 젊은 층 여성들한테 많다고요? 네, 턱관절 장애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턱관절 장애는 주로 이제 저장력이 상당히 활발화되는 예. 이제 근육이 상당히 강해지는 10대나 20대에 더 많이 생기고요. 네. 특히 이제 골 형성 능력이 뛰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골 생성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반대로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 나이대에서 더 많이 골 흡수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에게 많고 특히 10대 층에서도 나타난다고. 네, 최근에는 이제 1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10대에서 이제 더 많은 과중한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든지 또 장기간 공부하느라고 이제 책상에서 또 근육에 긴장을 주면서 공부를 네. 한다든지 그런 그 원인 때문에도 또 10대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습관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턱관절 원인의 선천적인 영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선천적인 것도 후천적인 것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요? 네, 선천적인 영향도 배제는 못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교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골격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턱관절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턱관절 장애는 선천적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습관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업적인 요소라든지 네,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모습. 턱을 네. 괴고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든지 습관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이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턱관절 장애 발병률도 많이 높아지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예. 심리적 요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골격이 약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과거에는 턱관절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는 상태였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질환이 이제 인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조기 치료 때문에도 이러한 그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병원도 많이 찾으시는 거군요. 그 최근에는 얼굴형이 좀 서구화되면서 턱이 작고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예를 들면 아주 급격하게 과도하게 양악 수술을 하신다든지 예. 아주 급격하게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미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이제 관절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 또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좌우측의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턱관절 장애가 많이 알려지면서 점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 장애를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면은 좀 어떻게 상황의 악화가 되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대에서 만약에 나타나는 경우 턱관절 장애가 너무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네. 특히 이 기간에는 이제 악골이 성장되는 기간입니다. 예. 이제 얼굴 뼈가 성장되는 기간인데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개방교합이라든지 부정교합을 발생할 수가 있겠고 안면 비대칭이 이제 성장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골관절염이 심할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은 골 유착이 일어난다든지 또 골 뼈끼리 붙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질병에 이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소에 좀 아까 습관이 중요하셨다고 하니까 이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예방법은 아까 화면에 잠깐 보신 네. 것처럼 이제 업무를 보실 때도 이제 바른 자세로 네.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음식을 씹는 그러한 이제 똑바로 벌리는 이외에 이런 턱을 좌우로 움직이신다든지 네. 그러한 그 운동이나 그러한 습관들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스트레스나 또 이제 또 그 이외에 턱을 벤다든지 네.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든지 그러한 습관들도 관절에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그 바른 자세라는 게 어려운 건데요. 이 평소 조금 잘못된 습관이 있더라도 좀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턱 관절은 관절뿐만 아니라 네.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고 두통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근육을 장기간 긴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목이랑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네. 그러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가슴에 턱을 대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 목,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도 하는 네. 게 좋고요. 그다음 장시간 꽉 물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 앞에 이제 손을 이제 관절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하신 다음에 네. 천천히 입을 벌리는 연습을 네. 하는 방법도 이제 이 귀 앞쪽으로 조금 들어간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튀어나오는 여기를 벌릴 때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잡고 부위, 예, 이렇게 입을 크게 천천히 벌렸다가 벌리는. 담으시는 그런 근육 이완 운동도 좋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춥다고 밖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좀 이 추위를 조금 완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보도자료에서 난 것처럼 겨울철에 네. 많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요. 네. 이러한 추운 날씨에 이제 처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혈관 수축도 되고 통증을 유발하고 또 긴장도도 증가돼 가지고 2차적으로도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부에 나가실 때 얼굴 부위가 이제 너무 찬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또 이제 아주 찬 그 외부에 이제 노출된 경우에는 집에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온수포로 얼굴 부위에 대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이제 과도하게 긴장할 경우에 집에 오셔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잠깐 동안이라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몸의 모든 관절이 좀 중요하겠지만 특히 턱 관절은 우리가 밥을 먹고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니까 더 평소 습관을 잘 유지를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정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